한 달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거액은 아니지만 상당한 재산을 남겨주셨는데 상속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 나레이터가 읽어준 사례를 보면 19억 원 정도의 재산을 물려준 거죠. 이럴 때 얼마나 상속세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간단한 사례를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나레이터가 읽어준 내용이죠. 먼저 상속된 재산은 아파트가 4억 원, 예금이 10억 원, 토지가 5억 원, 이렇게 해서 총 19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점검. 아파트 4억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시가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 수 없으니까 해당 아파트의 매매 최근의 금액을 봐야 되는데 없을 거죠. 따라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 가액을 보고 판단했겠죠. 자,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원 통장에 찍힌 걸 알면 되는 거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 알 수 없죠. 매매 사례 가액 모르겠죠. 유사한 다른 재산의 토지의 거래 가격도 없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보충적 평가 방법 중에 토지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로 받겠죠. 자, 그래서 19억 물려준 건데 추가 참고할 사항, 아버지가 갚을 빚이 1억 있다 라고 가정하고요. 장례비가 1,000만 원 들었고 묘지비가 500만 원 들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남아있는 상속인 식구들은 누군가 봤더니 배우자, 어머니 계시고요. 자녀분이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나 보니까 아파트는 어머니한테 가는 거죠. 아파트가 얼마짜리입니까? 4억짜리죠. 어머니한테 4억 원을 물려주는 거고요. 예금 얼마입니까? 10억 원은 첫째 아들한테, 그리고 토지 5억은 둘째인 딸한테 물려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재산가액 19억 원이면 엄청난 부자인가요? 어느 정도 있는 수준인 건가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있는 수준이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등등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이제 20억을 넘는 재산가도 꽤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자, 어떤 정도 수준이면 얼마나 세금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가늠을 할 줄 아셔야겠죠? 자,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산 구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상속세의 계산 구조입니다. 자, 첫 번째 상속세의 계산 구조는 상속받은 재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전 사례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였습니까? 세 가지 재산 합쳐가지고 총 19억 원이었죠. 그런데 바로 보시면 이제 10년 내 징여 재산을 가산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뒤에 저랑 상속 공제를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상속세를 줄여주기 위한 거죠.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 그 상속 개시일, 쉽게 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 그날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사전에 징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거를 합친 거에다가 잠시 뒤에 공부할 상속공제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10년 이내에 징여를 한번 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자, 그 재산, 상속재산에다가 10년 이내에 징여했던 걸 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해지지 않아야 유리한 거니까 결국은 내가 사망하기 이전 10년 훨씬 전에 한 번 정도 징여를 해야겠구나,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말을 바꿀게요. 내가 한 번 징여를 하고 그 이후에 10년 이내에 사망하게 되면 징여했던 것도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아이디어. 그러나 이 더해지는 10년 이내 징여 가산액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의 금액으로 집어넣는 걸까요? 옛날에 징여했던 그 당시의 금액으로 집어넣는 걸까요? 정답은, 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옛날 징여했던 금액으로 합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여를 한 게 전혀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징여할 때는 금액이 더 낮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금액이 더해지니까 징여를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나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추정 상속재산을 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추정 상속재산은 미리미리 상속세 내기 전에 빼돌리는 재산을 잡아내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겁니다. 걸리면 그래서 이것도
더해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이 추정상속재산은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 별도의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내셔야 됐던 공과금, 아버지가 갚아야 됐던 채무들,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들어간 장례식장의 비용과 묘지 마련한 비용들을 빼주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요,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 한도인 거고요. 묘지 아무리 비싼 거 마련한다 하더라도 5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1,500만 원 이상 공제해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면 상속세, 과세, 가액 크게 나오는 건데 거기서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속공제를 빼는 겁니다. 자, 먼저 그냥 일괄적으로 5억을 뺍니다. 왜 빼냐고요? 그냥 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냥 5억 원을 빼서 5억이 안 되는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5억 원이란 일괄 공제가 기본적인 상속세 면세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최하 5억에서 최고 30억 원입니다. 자, 아무리 배우자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그냥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배우자한테 한 푼도 안 줬는데 5억 원을 공제하느냐?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냥 외우세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녀분들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으면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 살아있는 배우자를 부양할 거기 때문에 그냥 공제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재산을 주게 되면 5억 이상 주면 더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배우자가 받았어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고요.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30억을 한도로 공제하는데 이 배우자 공제도 조금 공부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뒤에 상속공제라는 별도의 케이스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냥 5억 공제를 하는 거고요. 배우자분이 4억 원의 아파트를 받으셨죠. 근데 그 4억 원이 5억보다 작죠. 그래서 그냥 5억 원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그 금액이 되는 거겠죠. 또 한편 이제 금융상속 공제라고 해서 금융재산 물려주게 되면 20%를 공제하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금융재산 예금을 10억 원을 물려줬기 때문에 10억 원 곱하기 20% 2억 공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많은 금융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2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개인기업이든 중소기업 같은 법인기업이든 법인과 개인의 중소기업을 물려주게 되면 자, 물려주는 그 가업의 100%를 공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저 뒤쪽에 법인 쪽에 공부를 할 때 제가 가업상속공제는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상속공제를 빼고 나면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자, 제가 앞전에 여러 케이스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율을 곱하는 대상을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세율 잠시 뒤에 공부하겠지만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세율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자, 상속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죠. 자, 이 사례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날,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인데 이 상속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신고 자체만으로도 3%의 신고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액 공제는 뭐냐면요.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10년 이내에 증여한 그 재산이 있었을 때 합치게 돼 있었죠. 근데 옛날에 증여할 때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얘를 상속세를 과세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옛날 냈던 증여세는 빼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진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큰 틀의 계산 구조를 좀 전 사례에 맞추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입니다. 여러분 좀 전 사례에서 아파트 4억 원과 예금 10억 원과 토지 5억 원짜리를 받아서 총 19억 원을 받았지만 아버님이 갚으셔야 될 채무 1억 원이 있었고 장례식장에서 1,000만 원, 묘지 사는데 500만 원, 총 1,500만 원이 들었죠. 그래서 과세가 되는 금액은 17억 8,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 참고할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000만 원 한도, 묘지 비용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500만 원 한도다. 그래서 총 두 개를 합치면 1,500이 한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대략적인 전략 차원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이 장례비나 묘지 비용은 워낙 금액이 작기 때문에 무시하고 계산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과세표준 과표를 계산할 단계인 거죠. 그래서 상속공제를 한번 뽑아봐야 됩니다. 자, 먼저 구체적인 금액 계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상속공제를 볼게요. 일괄공제로 그냥 기본적으로 5억 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배우자가 살아만 계시면, 이 사례에서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아내분이 살아계신 거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공제가 되는 건데, 이 사례에서는 4억짜리 아파트를 줬기 때문에 5억 공제가 되겠죠.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 20%가 공제되는데 2억 원이 한도라 그랬죠.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는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상속에 적용되는 건데, 개인기업, 법인기업 물려주는 가업상속 공제 요건만 맞는다면, 공제 요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요건만 맞는다면 100% 공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사례에 비춰보면 일괄공제 5억 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4억짜리를 받았지만 그냥 5억 공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재산이 10억 원이 있으니까 20%에서 2억 원이 나와서 총 12억 원 공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좀 전 계산된 17억 8,500만 원의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12억 원을 빼고 나면 5억 8,500만 원의 과세 표준이 도출이 됩니다. 자, 이제 3단계로 산출세액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산출세액 계산하려면 상속세의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저 앞전 공부했던 것처럼 상속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은 같다 그랬나요? 다르다 그랬나요? 정답은 같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는 바로 이 표가 증여세의 세율표인 동시에 상속세의 세율표인 거죠. 자, 제가 특별히 빨간 색깔 구간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넘어가면 무려 40% 구간에 들어가는 거고요. 과세표준이 30억을 넘어가면 무려 50% 구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제가 뒤쪽에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40%와 50% 구간에 들어갈 고객들은 특히 미리미리 상속과 증여의 절세 전략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과세표준이 얼마였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과세표준이 좀 아까 얼마였냐면, 자, 5억 8,500만 원이기 때문에, 자, 5억 8,5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30% 구간이고 누진공제가 6천만 원입니다. 자, 따라서 5억 8,500만 원 곱하기 30%, 6천만 원을 누진공제를 빼고 나면 1억 1,550만 원의 산출세액이 도출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만 참고할 게 있는데요. 가끔씩은 상속 재산을 물려줄 때 통상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좀 전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자녀분들이나 배우자한테 물려주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손자한테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전 사례에서 갖고 있던 토지를 나는 사망할 때 손자를 줘야지 라고 유언장을 쓰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 사례에서 토지가 딸한테 가는 게 아니라 손자한테 가겠죠. 이렇게 되면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손자한테 물려지기 때문에 세대 생략 가산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같이 세대를 생략해 상속을 하게 되면 산출된 세액의 30%가 가산되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1억 1천 정도의 상속세가 나왔던 거죠. 30% 가산하면 1억 1천 더하기 3천 몇백 더하고 나면 1억 4천 정도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재산이 다 손자한테 물려진다면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단 미성년자가 할아버지 등으로부터 20억 넘는 금액을 받게 되면 이 세대 생략의 세율이 30%가 아니라 40%가 추가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아까 1억 1천 정도 나왔던 세금이 있는 건데 이걸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 전문용어로 돌아가신 날을, 그 사망일이 상속 개시일입니다. 이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이 했는데 상속은 장례도 치르고 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줘서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산출세액에서 이제 신고세액공제랑 아까 증여세액공제를 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 개시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한다 그랬죠. 하진에서 신고만 해도 자, 신고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3%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좀 전 사례에서는 자,
좀 전 사례에서는 1억 1천 정도의 세금이 나왔기 때문에 3%를 빼주고 나면 이 사례에서는 자 1억 1천 200만 원 정도의 자진납부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참고서 설명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일 직전 10년 이내에 한 번 증여했다라면 그 증여된 자산은 더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옛날에 증여해서 냈던 금액들은 증여세액 공제라는 이름으로 빼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상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영업에 필요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2015년도 전후부터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의 가격들이 급격히 상승을 해서 VIP 고객분들의 재산이 정말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산이 있는 분들은 정확히 재산이 딱 배가 됐죠. 그래서 이제 좀 전 사례처럼 뭐 19억 정도가 아니고요, 뭐 20억, 30억, 40억, 50억 사이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고객이 건물주라면 훨씬 더 많은 그 재산이 있겠죠? 그래서 상속증여의 절세 전략이 꼭 수립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인 거죠? 상속세의 계산구조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본 틀을 잡아 놓으시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강의들을 여러분 잘 고려하셔서 궁극적으로 재산이 좀 있는 분들한테 고객님, 이러이러한 절차로 상속증여 전략을 취하시면 이만큼의 세금이 절세됩니다 라는 여러분들이 코멘트, 조언을 할 줄 아셔야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상속세의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